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류 모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귀 분석 예측 모형을 여태까지 해봤는데요. 회귀 분석 중에서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우리가 분류 모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의 일종인데 끝에가 즉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즉 분류 모형일 때 사용하는 회귀 분석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모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귀 분석에서 연속형 변수를 우리가 리그레션을 한다 그랬는데요. 범주형 변수는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쌍을 맺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른 분류들은 거의 이름이 똑같이 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회귀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도 이름을 비슷하게 쓰는데 여기는 회귀 나무 또는 분류 나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모형에서 이제 불균형 데이터 처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레시피 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연속 변수, 즉 수치형 변수는 우리가 불균형 자료 데이터 처리가 필요 없지만 분류 모형일 때는 우리가 결과 변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모형을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측 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는 우리 R스퀘어라든가 우리 잔차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류 모형은 성능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씁니다. 그 다음에 R 실습 이런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결과 변수가 유방암 진단입니다. 그래서 양성, 악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양성은 우리가 암 진단하는 세포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악성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양성은 우리가 튜머 종양인데 이 섬유종이라 그래서 이제 암이 아닌 일반 종양을 의미하고요. 악성을 우리가 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포를 우리가 띄어서 수술한 다음에 이제 세포 종양을 띄어서 이제 종양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뭐 크기가 있고요. 질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걸 진단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이게 최종 결과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고 나머지가 이제 다 수치형 변수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범주형 변수를 안 쓰고 수치형 변수들만 일단 써보도록 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범주형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회귀 분석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회귀 직선은 모든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결과 변수 y 값이 수치형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전체 모든 분포에 다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구해서 이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그 결과 변수가 두 개일 때, 범주형 변수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쓰는 게 아니고 결과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양성일 때, 악성일 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 즉 크기는 X변수는 수치형 변수로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지만 결과 변수는 이렇게 음성 또는 이제 양성이죠. 양성. 우리는 양성, 악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면 위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음성일 때는 동그라미. 요거를 우리가 색깔로 표시하거나 크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회귀 분석처럼 일종의 직선으로 구해보면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0과 1, 그죠?
양성과 악성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 중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직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춘다 그러면 아마 0.5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지점인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우리가 구분선이 될 거예요.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50일 때 이쪽이면 우리가 음성, 양성, 이쪽이면 악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1차원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우리가 0과 1을 우리가 Y축에다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0과 1이기 때문에 크기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수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변수들이 추가로 이렇게 막 찍히겠죠. 새로운 변수가 오면 이 새로운 변수에 따라서 이 회귀직선이 변화가 됩니다. 일반 회귀직선은 이 위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귀직선이 휘게 돼요. 이쪽에 결과값에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0.5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 값이 이렇게 기준점이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거의 다 악성이에요. 이거는 악성이기 때문에 이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파트는 이 파트입니다. 이 가운데 파트가 가장 중요하죠. 이쪽은 거의 양성이고요. 이 뒤쪽은 거의 음성이 확실하고요. 문제는 이 가운데 애매한 지점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애매한 포인트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포인트가 되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회귀직선을 구하게 되면 이쪽의 데이터와 이쪽의 민감한 데이터, 즉 우리는 실제로 거의 양성이고 악성으로 보이는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이 직선이 휘게 되기 때문에 예측률에 있어서 좀 불정확하게 되죠. 예측이 많이 안 좋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보는 이런 S자 곡선, 그죠? 이거를 로지스틱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로 만들어서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일반적인 회귀직선을 이렇게 S자 곡선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그 오즈 레이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률 값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기준점이 0.5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 구번에는 전혀 영향이 안 미칩니다. 이쪽으로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새로운 변수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예측이 더 하느냐? 이렇게 분류 모형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 회귀직선을 쓰는 게 아니고 로지스틱 펑션으로 변환시킨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분류형 모델에서는 더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씁니다. 일반적인 회귀직선을 이렇게 변환시킨 로지스틱으로 변환시킨 이런 함수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변수가 두 개 있을 때도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가 크기가 있고요. 여긴 질감, 즉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쪽이 양성, 이쪽이 악성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구분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분선을 우리가 회귀직선으로 구해서 이렇게 구분선, 그죠? 구분선을 구해서 이 구분선을 여기 보면 x1, x2입니다. y가 아닙니다. x1, x2로 그려서 이 직선을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에다가 z값으로 변환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즉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요 구하는 회귀직선을 구해서 이 구분선을 구해서 이 구분선을 이렇게 로지스틱 펑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로지스틱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S자 곡선으로 다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더라도 즉 설명 변수가 여기 여러 개가 계속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변환시키면 이거를 z 함수로 변환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어떤 변수도 우리가 여러 개 변수들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2개를 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중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뒤에 분류 모형에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변수 2개 있는 것만 하고 3개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방암 진단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데이터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양성이고요. 악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찍어본 데이터인데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S자 함수로 보시면 이렇게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구한 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시킨 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찍혀 나오죠. X 값으로 찍혀 나오면 여기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서 요 값들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0.5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0.605, 얘는 0.10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랑이 우리가 이 기준점에 의해 보면 이제 틀린 게 나오는 거죠.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류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 2개 있을 경우에 또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죠. 자, 그래서 요 2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S자 곡선으로, 즉,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 로지스틱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이용을 해서 P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또 우리가 3개네요. 그죠? 3개가 오류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환시키면 우리가 분류 모형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불균형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균형 데이터 처리는 분류 모델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분류 모델의 결과 변수가 비대칭일 때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데이터 세트에서 주황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어느 정도 불균형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뭐 9대1, 8대1 이렇게 되면 이 많은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적은 데이터에는 우리가 영향을 좀 덜 적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언더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요게 작은 숫자에 맞춰서 얘를 축소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를 언더샘플링이라고 하고 오버샘플링은 반대로 작은 거를 이렇게 더 뻥튀기 해서 크게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쓰는데 이 방법보다는 뒤에 이런 방법들을 더 많이 씁니다. 토맥 링크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언더샘플링 유징 토맥 링크 이렇게 해서 줄여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은 우리 스모트 방법을 우리가 쓸 겁니다. 자, 스모트 방법은 요거를 이제 업샘플링 해주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데이터 샘플을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증가시켜 줄 때 여러 개 있는 관련된 이 변수들의 값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비슷한 데이터로 이렇게 업샘플링 해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오버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스모트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제로 이렇게 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본 거예요. 원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본 거랑 그 다음에 스모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불균형 데이터 처리해 준 거를 보는데 이렇게 값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불균형 처리해 주는 게 우리가 그 분류형 모델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서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레시피에서 제일 마지막에 스텝 스몰이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스텝 스몰에서 진단이라는 게 이제 결과 변수고요. 이 결과 변수를 오버 레이셔라고 해서 0.75 하면 이게 1이면 똑같이 숫자를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네, 악성과 양성을 똑같이 1대1로 맞춰주는데 0.75 하면 비율을 한 75%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걸로 해줍니다. 1대1로 맞출 수도 있고요. 뭐 0.8, 0.75 이렇게 맞춰서 쓰는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샘플링 방법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개념만 알면 우리가 이제 그 함수만 틀리게 해서 쓰면 R을 쓰든 파이썬을 쓰든 똑같이 비슷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입니다. 우리가 예측 모델에서는 R-스퀘어 값이랑 MSEM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잔차, 오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쓴다 그랬는데요. 분류 모델은 좀 더 성능 평가하기가 좀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 행렬에서는 정오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분류 행렬입니다. 우리는 분류 행렬에서는 우리가 0과 1이 명확해요. 그죠?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OX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는데요. 요게 전부 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라는 개념과 오류율이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TPR이라는 개념과 FPR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쓰고요. 재현율과 정밀도라는 거를 구분해서 쓰는데, 실제로 정확도 아니고 TPR, 민감도, 재현율은 원래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같은데 우리가 이름을 좀 다른 말로 씁니다. 그래서 TPR을 쓸 때는 우리가 FPR이라는 개념을 쓸 때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정도 4가지를 많이 쓰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값입니다. 실제 우리가 양성이라고, 악성이라고 예측한 거고 얘가 양성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자, 우리가 0과 1이 있는데 0을 우리가 양성이고 1을 악성으로 놓고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볼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보통 1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1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심 있는 변수를 이렇게 세팅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우리는 1, 악성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있는 거를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하고 오류율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도는 실제로 여기가 예측이 실제 값이고 이게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구한 예측 값입니다. 회귀직선은 이렇게 딱 명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여러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회귀직선하고의 이런 거리 차이, 이거를 잔차라고 부르는데, 이 오류와 잔차의 그거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전체 비율을 하는 R-스퀘어 값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분류 모형은 좀 더 명확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 1인데 예측할 때를 1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실제가 0인데 양성인데 예측도 양성으로 맞췄어요.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정확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중에서 우리가 악성도 잘 맞추고 양성도 잘 맞힌 경우가 우리가 66.7% 이게 정확도가 되고요. 틀린 게 몇 개냐? 이거 두 개는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를 합쳐주면 이게 0.33인데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1 빼기 요거를 해주면 밑에 오류율이 나오니까 똑같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정확도는
둘 다 잘 맞춘 거, 오류율은 둘 다 못 맞춘 거.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정확도 오류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TPR과 FPR이라는 게 있습니다. TPR이라고 하고 FP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보는 거예요. TP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중에 잘 맞춘 거, 즉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악성입니다. 악성 종양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악성 종양에 실제 몇 개가 있냐면 전체 8개가 있었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쪽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실제 8개 중에 얼마나 잘 맞췄느냐, 5개를 잘 맞췄다. 그래서 0.625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쪽만 포커스를 둬서 보는 개념이 TPR, FPR입니다. TPR,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악성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 그래서 0.625만큼 잘 맞췄다. 그 다음에 FPR은 잘 못 맞춘 것 중에서 실제 0클래스 중에서 잘 맞춘 게 아니고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못 맞춘 게 어떻게 되느냐, 7개 중에 여기 보면 7개 중에 2개를 못 맞췄다. 그래서 0.286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중에서 또 이거를 또 잘 맞춘 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거를 특이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TPR, 실제 중에서 잘 맞춘 게 우리가 관심 있는 요 내용이죠. TPR. 여기서는 민감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TP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TPR은 실제 우리가 8개 중에서 5개 잘 맞췄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잘 맞췄다. 이렇게 보고요. 특이도는 반대로 이쪽에서 우리가 그 악성, 양성 중에 잘 맞춘 거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FPR에서 반대입니다. 1-FPR 해줘도 돼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개는 잘 맞춘 거예요. 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악성을 잘 맞춘 거, 얘는 양성을 잘 맞춘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TPR, FPR는 양성, 악성을 잘 맞춘 거, 그 다음에 양성을 틀린 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TPR, FPR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민감도, 특이도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렇게 골고루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자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민감도, 특이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기계학습에서는 TPR, FPR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보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많이 쓰는 게 재현율과 정밀도라는 개념을 또 많이 씁니다. 자, 재현율은 실제 일 중에서 잘 맞춘 거, 아까 전에 TPR, 민감도, 재현율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에 실제로 우리가 악성인데 실제 악성 중에서 우리가 5개를 맞췄으니까 0.625, 이건 똑같죠. 자, 그런데 관점이 여기서는 못 맞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고 요번에는 예측률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재현율은 실제 중에 잘 맞춘 거, 정밀도는 우리 예측 모델의 예측률이 얼마가 잘 되느냐. 그래서 예측 모델 중에 잘 맞춘 거, 즉 예측을 7개로 했는데 우리가 5개를 맞췄습니다. 그죠? 저 예측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틀립니다. 이쪽 개념하고 재현율은 실제 중에 잘 맞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는 예측 모델 중에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서 잘 맞춘 거를 얼마나 보느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TPR 반대가 FPR, 민감도 반대가 특이도, 그 다음에 재현율 반대가, 재현율과 상대적인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정밀도. 이렇게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TPR에 상대적으로 FPR,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특이도, 재현율은 상대적으로 정밀도. 요게 대응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요할 때마다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보는 것 말고 이거를 통합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율과 정밀도가는 2개가 다 좋은 게 좋겠죠.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FPR, TPR은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라서 악성이냐 양성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묶어서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현율과 정밀도는 실제 중에 잘 맞춘 거 양성인 거, 악성인 거, 얘는 악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 잘 맞춘 거로 보니까 이 두 개를 서로 잘 연결해 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쓰는 게 F1이라는 값입니다. F1의 값은 재현율과 정밀도의 개념을 두 개를 혼합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본 종합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높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ROC 커브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에서는 우리가 분류 모형의 정확도를 볼 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확도, 그 다음에 FPR, TPR,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 뭐 이런 것을 배웠는데, ROC는 민감도하고 FPR 또 특이도하고 민감도, 특이, 그 TPR, FPR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합쳐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민감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악성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악성 중에 잘 맞힌 거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TP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 1로 올라갈수록 좋겠죠. 이 축이 우리가 민감도 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민감도는 좋아야 되죠. 1. 그러면 내가 다 잘 맞춘 거죠. 그죠? 요렇게 되고, 특이도는 반대적으로 양성을 잘 맞춘 거냐 못 맞춘 겁니다. 특이도는 양성을 잘 맞춘 거, 못 맞춘 거고요. 특이도는 양성을 잘 맞춘 건데 1 마이너스 특이도를 우리가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FPR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을 못 맞춘 겁니다. 자, 못 맞춘 게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안 되겠죠. 못 맞춘 거는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죠? 그죠? 못 맞춘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 축이 있는데 요 가운데 축은 뭐냐면 이게 5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찍어도 우리가 반반 맞춰도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 모형이고요. 요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민감도는 1에 가까워야 되고요. 1 마이너스 특이도, 우리가 잘못 판단된 것, 즉 틀린 거는 없어야 돼요. 0에 가까워야 됩니다. 자, 민감도는 잘 맞춘 거고 0은 우리가 반대되는 양성을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춘 게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1 마이너스 특이도 FPR은 우리가 반대 개념인 양성을 얼마나 못 맞춘 게 들어가느냐. 못 맞춘 게 0이면 다 100% 맞췄다는 개념이니까 1과 0은 같은 개념이, 이건 역으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져서 요 면적이 제일 크면, 요 면적이 크면 이걸 1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양성 센시티브가 1에 가까워야 되고요. 1 마이너스 특이도 또는 FPR은 0이면 가장 좋은 모델인데 요만큼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아주 다 잘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ACU는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을 의미하고요. 얘가 0.9 이상 높게 올라가면 아주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만큼이 틀렸다. 요만큼 우리가 에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ROC 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수치로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숫자로 이게 몇 % 정도 되는지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 리프트 차트와 개인 차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개념인데 리프트 차트는 말하자면 하나하나를 보는 거고, 개인 차트는 누적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리프트 차트를 누적하면 개인 차트가 됩니다. 자, 네, 리프트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리프트 차트는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우리가 리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리프트는 1이면 서로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5대5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규칙을 모르고 임의로 선택했을 경우가 1이고요. 규칙을 적용했을 경우가 몇 배도 우리가 정확도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리프트 값이 이렇게 쭉 들어와 보시면 여기가 높죠. 리프트가 10배가 되네요. 이 정도 됐을 때. 자, 여기서 쭉 떨어져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우리 데이터를 20%를 사용을 했어도 리프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7배가 나옵니다. 즉 우리 모델로 예측을 하면 20%의 데이터를 사용해도 우리가 예측률이 우리가 모를 때보다, 즉 우리가 이런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우리가 맞추는 거를 일로 봤을 때 반반 맞출 수밖에 없죠. 모델이 없으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규칙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20% 정도의 데이터로 악성을 맞출 때 거의 7배의 확률로 우리가 악성을 맞출 수 있다.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악성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모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선택했을 때보다 이 모델이 얼마나 좀 성능이 좋은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개념이 리프트 차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적용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임의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임의로 아무한테나 우리가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어떤 권유를 하거나 홍보를 했을 때 우리가 응답률보다 이런 규칙을 알고 이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한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면 7배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상대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을 우리가 리프트 개념을 우리가 누적해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적은 수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응답을 추출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 여기 보면 전체 보면 여기 95%의 응답률 보시는 거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악성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체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지 않고 우리가 구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메일을 보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20%만 사용하면 악성을 우리가 알아맞출 확률이 거의 95%나 된다는 말입니다. 응답한다는 말이죠. 아까 전에 이 내용을 우리가 누적해서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0%까지 가면 우리가 악성을 몇 %를 맞출 수가 있느냐? 거의 95% 앞부분에서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규칙을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20% 데이터라면 반반이니까 20% 응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20%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앞에 악성 데이터의 20%라면 그 중에 95%는 악성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주 우리가 높은 확률로 악성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경영학에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객에 대한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이벤트 전략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오늘 분류 모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해봤는데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분류 모형일 때는 우리가 그 데이터의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정오 행렬, 그죠?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정오 행렬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확도가 올라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혼용된 개념이 많았어요. 그죠? 정확도, 그 다음에 FPR, TPR, 그 다음에 뭐 민감도, 특이도, 재연율, 정밀도, F1, ROC 커브 이런 어려운 말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ROC라는 겁니다. ROC 커브고요. 그 ROC 커브의 값을 우리가 AUC라고 부른다. 그래서 에어리어 언더 커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에어리어의 값을 전태를 포괄해서 나오는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AUC라고 얘기를 하고 요 커브를 의미한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